자, 하겠습니다. 164쪽에 17번. 이건 연립방정식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여기 세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이 한 90점대 이상을 받겠다면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이걸 못 푼다면은, 이 정도를 못 푼다면 여러분이 80 후반이나 90 초반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노린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거가 100%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급은 돼야 된다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7번이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자, 이거 지난번에 혜성이가 이거 아마 했던 겁니다. 내가 힌트만 줬었죠? 혜성이 그 위로 풀었어요? 좋아요. 자, 속력이 일정한 두 기차가 있다. 근데 길이가 150m인 기차 A가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4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리라고 할 때 완전히 지나는 거는 기차가 들어와서 꽁무니까지 나갈 때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동 거리는 다리 길이만이 아니라 기차 길이까지도 추가돼서 그래야 머리까지 갈 때 순수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그랬죠? 완전히 지나간다라는 뜻은 다리가 무너져도 안전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때 길이가 150m라고 했으니까 이건 150m. 그 다음 다리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xm.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길이가 200m 기차가 다리 완전히 지나는데 13초 걸린답니다. 길이가 200m면 좀 더 긴 게 되니까 좀 더 길게 여기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 200m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이 문장을 보고서 단순하게 그리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림으로,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압축시켜 주세요. 그 다음 볼게요. 상황별로 이제 적겠습니다. 먼저 150m 지나는 데는 24초. 그 다음 여기 지나는 데는 13초 걸린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마지막 단서가 또 있습니다. B의 속력은 A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A였고 이게 B였으니까 속력이 2배. 그럼 누구의 속력을 변수로 놓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길이는 맞습니다만 길이라는 거는, 즉 거리라는 것은, 길이가 사이즈가 크면 거리가 되겠죠? 거리라는 것은 시간과 속력의 요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은 주어져 있어요. 24초, 그 다음에 여기 13초. 하지만 속력은 모르죠. 속력을 놔야 되는데 누구 속력을 변수로 놓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를 바꿔서 나머지 것까지도 잡아내려면 A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구 속력을 문자로 놓을까요? 아니죠. A를 놔야 B를 A 2배로 표현하기 쉽겠죠. 물론 B를 놓으면 A를 2분의 1로 나오면 되겠지만 좀 더 편하게 나타내려면 얘를 기준으로 놓는 게 좋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A의 속력을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하죠. 뭐. X 썼으니까. 됐습니까? 자, 대신에 단위는 다르게 해야 돼요. X 할 때는 내가 이 다리의 길이를 놨으니까 미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다리 길이. 하지만 Y는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은 말 그대로 절대 단위가 없고 시간 단위에 대한 거리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 단위는 뭐라고 할까요? 문제에 힌트가 있을까요? 시간 단위는 뭐로 할까요? 초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다 초로 나와 있잖아. 됐습니까? 거리 단위는요? 미터. 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건 A의 속력입니다. 그럼 B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난 지금 뭐 하냐면 여기 문장 속에 놓아 있는 걸 여기다 다 옮겨 넣는 거예요. 압축해서. 이 A는 없지. 이 Y지. 이 Y. 단위는 역시 미터 퍼 초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 24초라는 값은 시간은 뭐분의 뭐예요? 네,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뭘로 할래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래요? 네, 좋을 대로. 그러면 24초 곱하기 속력 y 미터 퍼 초로 하게 되면 곱하는 순간 초는 약분되고 미터만 남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 합한 거리만큼 가나요? 안 가나요? 맞습니까? 그래야 완전히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150 더하기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단위는 내가 이제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거지 사실 문제 풀 때는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즉 24 곱하기 y가 150 더하기 x다.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다음 두 번째 상황 b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시게 될까요? x 더하기 얘에 해당되는 두 번째는 값이 얼마죠? 13 네, 13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요. 속력은요? 더하기 2y 속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요. 200 더하기 x 네, 기차 길이 더하기 다리 길이만큼을 이동해야겠죠. 자, y와 x 두 개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연립방정식이 설립됐네요. 맞죠?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잘했어요. 변수 설정, 식 설정. 이제 풀이 남았습니다. 풀이야 뭐 지금까지 식하게 했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놓게 되면 얘는 24y가 150 더하기 x가 되고 얘는 26y가 200 더하기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가강법 하겠습니다. 자,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6y에서 24y 빼니까 2y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그 다음 여기는 x 사라지고 200에서 150 빼니까 50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럼 y가 얼마겠어요? 아까 y가 누구였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찾던 게 뭐지? 까먹으면 안 되죠. A요? y가 뭐냐고요? a y를 뭘 y라고 놨어요? 이 양반들아, 변수 y는 무엇을 우리가 y라고 설정했어요? 처음에 첫 단계 뭐라고요? b가 아니고 a 임마. 그래도 잘했어요. 그거라도 맞춘 게 어딨냐? a 속력 했어 안 했어? 얘는 그러니까 미터 퍼 초 a의 속력 됐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안 되겠죠? 문제가 뭐 묻고 있어요? 다리 길이 x 구하는 거죠? 여기다 25 넣으니까 되게 많다. 어디다 넣을래요?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다. 어느 걸로 하실래요? 25 넣어야 돼. 24 곱하기 25 얼마예요? 난 알지. 하지만 니네가 해봐. 얼마? 아니요, 써서 해도 돼요. 난 암산을 했어요. 400 아니요, 400보단 커요. 써서라도 해. 빙고. 찍었어요? 암산했어요? 계산했어요? 잘했어요. 600이 됩니다. 맞습니까? 600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다리 길이는 450m. 세상의식 이렇게 세웠어요? 잘했어요. 450m. 뺏기지 말고 안 지울 테니까 그림까지는 내가 용서한다. 그림까지는 뺏겨도 돼. 하지만 이것까지 뺏기는 건 좀 양심 없지 않냐? 막힐 때 봐, 막힐 때. 아무튼 여학생이 오니까 참 답이 없더라.
달래주려고 그랬는데 여자 화장실 가서 울고 있으니까 달래줄 수도 없고. 숙제 줄여줬어요? 네. 내가 되게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 숙제도 많이 주시고 못하면 혼내시고. 그럼 못하면 칭찬할 수는 없잖아. 어렵습니다. 다 했어요? 됐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자, 다음 몇 번이죠? 여러분 이제 저 학급 배정 받았어요? 반 배정이요? 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네요. 어때요? 반 배정 괜찮아요? 네. 좀 뭐 이렇게 편한 친구들하고 다 같은 말 됐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없으면 진도, 있으면 설명. 근데 여러분 지금 범위는 이제 기말 범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 충분히 해줘도 돼요. 너무 급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있다면은요. 없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고요.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질문 없어요? 없으세요? 왜요? 네.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도 울게? 고치질 못했어요. 알았어요. 그건 그러면은 토요일까지는 괜찮겠어요? 좋아요. 그럼 고치기 전이라도 질문할 거 있으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물어볼 땐 물어보셔야 돼요. 나도 사실 진도를 빨리 나가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풀었는데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져주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한다면은
너희들이 고민하고 물어볼 게 뭔지를 내가 모르는데 무작정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161쪽에 5번이 161쪽 5번. 그리고 오늘은 일체 함수 나갈 거예요. 자, 농도 문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니까 볼게요. 자, 농도는 다시 말하지만 전체분의 그것을 말합니다. 전체분의 그것인데 실제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는 자, 상황별로 전체와 그것의 변화를 추적하라고 했습니다. 여길 본다면 소금을 A 100g이 있고 B도 각각 100g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게요. 어떻게 쪼개느냐? 먼저 A, B 섞어서 얘가 된다 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값을 추적할게요. 먼저 전체. 여기서는 바로 소금물을 얘기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요 A에 있을 때, 자, 이 A의 양이 얼마라고 했어요? 네, 100g. B도 몇 그램? 그럼 이걸 섞는다는 건 전체가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하니까. 그럼 이게 몇 g이 될까요? 네,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에 대해 우리가 찾으려는 바로 그것을 찾아야겠죠, 그것. 그것은 바로 여기선 소금이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A는 참고로 농도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맞습니까? 농도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B를 B%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두 소금물의 농도의 차를 물어보니까 각각 농도를 설정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얘는 몇 프로가 있냐면 5%라고 문제에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것의 양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100g A% 속에는 그것이 얼마 있을까요? 그것이 A 100g 분의 X 땡.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X. 땡. 네. 아직도 개념 정리가 안 됐죠?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이 A%의 백분율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의미가 뭐라 그랬죠? A%의 의미는 뭐죠? 이것이 농도인데 백분율은 여기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 농도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이걸 아직도 다 못하는 사람은 수업 영상 복습을 안 했거나 자기 스스로 이걸 안 따져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까먹죠.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모래성 쌓는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껏 쌓으면 뭐합니까? 만든 다음에 그게 물에 쓸어가지 않게 굳혀야 되는데 안 굳히거든요. 그럼 시간이 가면 또 그만큼 무너져요. 그 상태로 오는 거래요. 계속 제로 베이스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이걸 100을 곱한 이유는 백분율은 1보다 작으니까 곱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백분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백분, 뭐뭐당 얼마의 비율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100으로 나눈 비율이다. 알겠어요? 100당 A%, 예를 들면 만약에 30%다. 그럼 100 중에 얼마라는 거예요? 40%는요? 100분의 40의 비율이다. 됐어요? 비율 100분의 얼마. 됐어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세 번째 지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젠 더 안 할 거예요. 그러고도 까먹으면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 얘기해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 쪽은 재질이 없는 거예요.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여러분 유명한 그 회사 경영자 중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는 GE라는 그런 되게 큰 미국의 대형 회사가 있어요. 지금보단 뭐 좀 옛날이지만 그 최고 경영자였던 사람이 잭 웰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미리 몇 년 더 일하기 전에 미리 내보냅니다. 해고를 미리 시켜버려요. 근데 그럼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너 나가.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 회사하고는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 테니까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자, 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자기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맞다. 알겠어요? 난 이 얘기해요. 3번 하고도 머릿속에 안 넣을 만큼 굳히기를 하기 싫어한다면은 공부 쪽으로는 소질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3번째예요, 지금. 3번째인지 4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머리 쓰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배운 걸 소화를 하는 게 자신의 특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A%인 100분의 A의 비율만큼 이 속에 녹아 있다. 됐습니까? 그럼 얘 안엔 그것 소금량이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B의 비율만큼 이 100g 속에 그것이 녹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안에 그것 양은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5의 비율만큼 200g 속에 그것이 녹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얘와 얘를 더해서 이 속에 소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황 바로 100g씩 섞을 때 5% 소금을 된다는 걸 갖다가 나타낸 게 얘는 의미가 없어요. XY가 없는 식이니까. 하지만 얘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완성했죠. 첫 번째 나온 식은 바로 약분하니까 A 더하기 약분하니까 B가 약분하니까 10이 되더라 라는 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다음 두 번째도 또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하겠습니다. A를 200g, B를 100g 섞으면 4% 소금물이 된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걸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이건 지금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이때 이 전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용도는 다 똑같은 용액입니다. 대신에 이 양이 달라졌죠. 맞습니까? 전체로 친다면은 두 번째 상황에서는 A는 200g 똑같이 났어요. B는 100g 섞었더니 4% 소금을 됐다고 했어 안 했어요? 이게 몇 그램 될까요? 전체는 300g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구하겠습니다. 자, 그것으로 갑니다. 그것은 자, 이거 몇 %짜리죠? 그러니까 여기 200g 속에는 그것이 얼마 있을까요? 100분의 A의 비율 유지가 되겠죠? 곱하기 200. 200 중에 A%만큼이 녹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는 얼마만큼 녹아 있을까요? 네, 이것의 100g만큼이 그것이 양이다. 두 개 더해야지만 이 300g 속의 소금량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분의 4%라고 해서 안 했어요? 4 곱하기 300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약분하니까 2A, 약분하니까 B, 약분하니까 12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요게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감법이 간단하겠네요. 아래에서 이거 빼니까 A만 저변에 남고 12에서 10을 빼니까 2만 남아요? 안 남아요? 누가 A였죠? 소금물 A의 농도죠. 맞습니까? 그래서 A의 농도는 2%가 되는 걸 여기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B는 여기서 스몰 B니까 8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가 묻는 것은 농도차니까 8과 2의 차이니까 6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답이 4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나요?
얘는 그래서 저 소금물 농도 구하는 게 2배로 더블로 하는 거라고 했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나마 이렇게 나타냈을 때 최후의 식이 좀 간편한 편이라 계산이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트래킹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어렵다겠죠? 됐어요? 이해돼요? A가 2인데 왜 B가 6이에요? 나 8이라고 했는데요? 아, 이건 그 2가 아니에요. 1번이 이거고 2번이 이거라고 한 건데. 저거 그 마지막에 너무 차례 한글이에요. 여긴 국어 시간이 아니랍니다. 다음. 다 물어. 아니 일치함수 나갈 거야. 진짜 물어. 제일 안 좋은 게 숨기고 덮는 거야. 솔직하게 하는 거야. 당당하게. 163 11 어차피 니네 시험 대비하려면 이거 다시 다 훑어야 돼. 미리미리 물어. 방금 시험 때 바빠. 그거 최악이야. 자, 해난의 증가감소. 이건 원래 시간거리 속력이나 농도 이전에 배웠던 겁니다. 활용의 첫 번째. 자, 작년보다 식비는 15% 증가, 교통비는 24% 증가, 합한 비용은 작년보다 20% 증가. 그런데 작년에서 식비와 교통비 합한 비용이 36만 원이었대요. 그럼 올해는 얼마 썼겠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상황 보고서 맨 처음 뭐 해야 돼요? 활용의 첫 번째 단계. 야, 맞아요. 그럼 뭐 XY 세트로 갈래요? AB 세트로 갈래요? 마음대로요. 뭐 XY? 그럼 뭐가 X고 뭐가 Y예요?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식비인데 작년도 식비가 있고 올해도 식비가 있고 내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구분하셔야겠죠.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식비가 변할 테니까. 무슨 식비를 X로 할까요? 작년.
왜 작년 식비를 x라고 할까요? 올해 식비가 아니라. 문제는 올해 물어보는데 왜 작년으로 했을까요? 문제 작년보다 10% 증가해. 네, 작년에 비해라니까 기준은 작년 기준이에요. 그러니 작년 기준으로 표현해야 올해 것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 식비가 15%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식비는 어떻게 나타나요? 얼마 증가했어요? 어떻게 표현하죠? 땡. 네. 100분의 115x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나중엔 다시 바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럼 자, y는 뭘 y로 할까요? 네, 작년 교통비보다 또 증가했으니까 얘가 기준이 되겠죠? 작년 교통이 y입니다. 그럼 올해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24% 증가했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100분의 124 y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작년에는 식비랑 교통비 합해서 36만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36만이 돼야 안 돼요? 됐죠? 물론 숫자니까 공 4개 써야겠지만 칸이 모자라서 그냥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식비와 교통비 합한 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작년보다 20% 증가했으니까 36만 곱하기 100분의 12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아까 쓴 것처럼 x 더하기 y가 36만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0분의 115x 더하기 100분의 124y인 올해 식비, 올해 교통비 합했더니만 100분의 120 곱하기 36만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까 규원이가 얘기했던 게 맞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놓으니까 식이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죠? 풀려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전체 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 뭐라고 그랬죠? 올해 변화량만 따집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15% 증가했으니까 변화량은 100분의 15만큼 x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작년에 비해 15%만 추가된 양입니다.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변화된 양만 따진다면 100분의 24y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작년보다 24%가 늘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변화한 게 20% 증가한 양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36만 곱하기 100분의 2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수정된 식으로 바꾸면 다음처럼 되겠습니다. 얘랑 얘 더한 게 얘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정리하면 다음처럼 되겠습니다. 100분의 15x 더하기 100분의 24y를 하게 되면 얘가 36 공도 정말 많네. 곱하기 100분의 20만큼 늘어난 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계산을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설마 풀어까지 드릴까요? 저 표정을 보세요. 나보고 해달라고 되게 심각한 표정이군요. 이 게으른 것들. 자, 이거 정리할게요. 많긴 많다. 이거 공 4개 쓰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XY의 단위를 그냥 10,000원이라고 해버리면은 공 4개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주고 그냥 X 10,000원 그 다음에 Y 10,000원이라고 단위를 바꿔줄게요.
이전까지는 1이었는데 10,000원으로 하면 공 4개 없애도 되잖아요. 그럼 풀겠어요. 자, 100 곱합니다 하면 15x 나올 거고 100 곱하면 24y가 나올 거고 이거 공 없앴으니까 36 곱하기 100 곱했으니까 20이 되겠죠. 맞습니까? 36 곱하기 20 얼마죠? 720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나요? 뭐 했냐면 100 딱 곱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엔 이거 36으로 아까 10,000원으로 바꿨으니까 15x 더하기 24y가 36 곱하기 20 즉 720 됐습니까? 다음에 아래 것도 그럼 x 더하기 y가 36이 되겠죠. 맞습니까? x 더하기가 36인데 아예 가감법 하려고 바꿔줍시다. 가감법 하려다 보니까 여기 3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식을 갖다 한 번 더 정돈해 줄게요. 그러면 5x 더하기 8y가 3, 2, 6, 3, 4, 11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를 하다 여기다 맞출 거니까 얘는 5배 할게요. 5x 더하기 5y가 여기 5배 하니까 3, 5, 15, 6, 5, 30 18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럼 자, 여기서 이 식을 빼버리게 되면 y는 x는 사라지고 y가 3y가 남으면서 240에서 180 빼니까 6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y는 2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럼 y가 아까 누구였죠? 작년 교통비였죠? 자, 작년 교통비면 작년 식비는 얼마였어요? 36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16만 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작년 식비가 그러면 16만 원이 됩니다. 그럼 올해 식비 구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올해는 여기다가 16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16만 원에다가 증가된 양만 구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디다 넣을래요? 여기다 넣을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5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4, 4, 16 4, 2, 8, 4, 5, 20 5, 3, 15 5, 5, 20이니까 5분의 3, 4, 12 됐습니까? 맞습니까? 5분의 12 즉 16만 원에다가 5분의 12만 원이 추가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24,000원이니까 184,000원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18.4만 원이라고 쓰셔도 됐고 184,000원 쓰셔도 되겠죠. 답이 2번이겠네요. 됐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이거 원래 맞았어요? 지금 질문한 건가요? 좋아요. 이해되나요? 혜성이 질문할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좋아요. 이제 뭐 이거 일단 진도 끝나면 난이도 좀 높인 것도 줄 테니까 그때 좀 연습하는 걸로 하고 혜성이는 뭐 아마 붙이기만 잘한다면 뭐 이렇게 중간 뭐 기말 점수는 대부분 다 90점대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GU도 자세 많이 좋아졌어요. GU도 많이 좋아졌고요. 너희는 이제 남은 거는 틈만 메꾸고 그 다음에 앞에 좀 빵꾸나게 있으면 그거 수습하면 됩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중간고사는 거듭 말하지만 4월 중순 정도가 될 겁니다. 전후에서. 늦게 보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본 학교도 있긴 할 텐데. 학사 일정 나왔나요? 좋습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중간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이 코앞일 거예요.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중간만 열심히 했다고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말도 일부 아예 그 이상까지 연습이 끝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2학년 2학기 것도 해야 될 텐데 2학년 2학기 기하가 좀 많이 빡세요. 그 중학교 기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2학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거는 3학년 1학기가 제일 어렵고 2학기 거는 2학년 2학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거는 좀 빡세게 해야 될 겁니다. 자, 질문할 것도 없으십니까? 없어요? 괜찮아요. 질문은 편하게 하세요. 난 여러분이 공부했는데 모르겠는 건 다 전 설명해 줬을 거예요. RPM이요? 752. 몇 페이지죠? 100? 112? 750? 110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요? 알았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가은이. 자, 가은이가 생각나는 거. 가은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내고, 시연이는 자기 그 가지고 있는 돈의 2분의 1을 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각각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만 시연이가 1,000원이 더 많다고 한답니다.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분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가은이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잖아. 뭘 X로 할래? 현재 가진 돈이요? 아니면 그래야 이걸 다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 돈을 X라고 갖고 그 다음에 시현에 처음 가진 돈을 갖다가 Y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가진 돈의 3분의 1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빼기 3분의 1 X만큼을 썼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뺀 게 나머지 돈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즉 3분의 2X가 남은 돈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에 시연이는 Y였었는데 Y에서 2분의 1 Y만큼 절반을 썼기 때문에 남은 돈은 2분의 1 Y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남은 돈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랬더니만 그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시연이가 1,000원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10,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얘와 얘를 더한 값이 10,000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첫 번째 단서 2분의 1 y 더하기 3분의 1 x라는 값이 10,000원어치를 샀을 때 쓴 돈이 됩니다. 그 다음 남은 돈 입장으로 본다면 자, 시연이가 1,000원 더 많대. 시연이 남은 돈은 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y라는 시연이의 남은 돈은 가은이의 남은 돈 3분의 2 x보다도 1,000원이 많다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시연이가 남은 돈은 가은이 남은 돈에 1,000원 더 많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세우는 게 제일 힘들겠죠. 푸는 건 어렵지 않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가 그냥 막바로 풀 수 있겠네요. 대입법 바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바로 이걸로 갈아치워 버리면 잠깐만요. 근데 문제 보니까 되게 이상한 소리가 돼버렸는데요. 아니다. 이건 1,000원이고 10,000원이죠? 큰일 날 뻔했다. 이게 10,000원 보여가지고. 괜찮아요.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자, 이걸로 갈아치우면 3분의 2x에다 3분의 x 더하니까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그 다음 더하기 1,000 값이 10,000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요걸로 이걸로 갈아치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에다 이거 더하니까 x에다가 1,000 더한 값이 10,000원 된다. 됐습니까?
따라서 x는 얼마? 9,000원. 자, 시연이 처음 또는 y죠. 그래서 9,000 쓰면 틀립니다. 가은이 처음 돈이 9,000원이죠. y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 9,000 넣어야겠죠. 9,000 집어넣으면 6,000 돼야 안 돼요? 7,000 돼야 안 돼요? 절반이 7,000원이죠. y는 14,000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시연이는 14,000원이 처음 돈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차분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난이도가 여기 상, 중이라고 나왔지만 내가 볼 때는 한 중급 정도 됩니다. 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오히려 농도나 아까 말한 시간거리 속력, 뭐 다리를 완전 통과, 터널 완전 통과 또는 뭐 합금 이런 정도가 좀 상급에 갈 수 있는 유형이고 얘는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 기간 이제 보통 한 3, 4주 전부터는 그 전이 될 수 있고 기출문제만 드립다 풀릴 겁니다. 문제 엄청 풀다 보면 감이 더 올 거예요. 그리고 시험 직전 일주일 정도는 오히려 전만큼 빡세게는 안 할 겁니다. 나는 시험 직전에 막 엄청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기 과목이 아니면. 그때는 암기 과목 열심히 하세요. 네. 수학 같은 이해하는 학문은 시험 직전에 머릿속에 쳐 넣어봤자 활용도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뭐 하냐면 틀린 문제만 쓱 한번 다시 한번 다지기 하시는 게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틀린 문제, 다질 문제만 다 엄선해 놔야겠죠. 그 전에. 네. 그 과정을 미리미리 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다음.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진도 나가도 되나요? 왜 대답들이 없냐? 질문할 거 있어요? 나 그럼 이제 1차 함수 나가도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거 일단 165까지 숙제 안 줬죠? 오늘 하실 수 있겠죠? 아주 몰라 그러네. 이것도 지금 여기서 풀 거예요? 아니면 숙제 줄 거예요? 숙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진도 나갈게요. 이제 오늘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5번째 단원이에요. 그게 V자가 아니라 로마자 5번째죠? 네.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나가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가 함수 설명했냐? 그걸 물어봐야지. 자, 먼저 함수가 뭐예요? 차라리 낫습니다. 깔끔하게 좋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함수가 뭐예요? 너 따라하려고 그러지? 몰라요. 이러려고 그러지 너. 반비례, 정비례. 아닙니다. 자, 우리의 보루, 희망입니다. 자, 해서 함수가 뭐죠? 이거 내가 다 설명했었냐? 했나? 너 되게 멋진데? 이게 오히려 본질에 가까운 뜻입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함이 사물함, 우편함, 그 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박스. 알겠어요? 근데 왜 박스 숫자가 뭔 소리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이 효과를 실험하는데 10ml를 넣었더니 뭐 한 20만큼의 200만큼의 무슨 적혈구가 늘어났어. 됐어요? 그다음에 20을 넣었더니 400이 됐어.
30을 넣었더니 600이 되더라. 이런 상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무어를 바꿨더니 아무 변화가 없는 관계도 있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죠. 조금 바꿨더니 뭔가 변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뭔가 관련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무슨 관련인지 몰라요. 뭔가 막연히 있습니다. 근데 수학자나 과학자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박스 넘버 관계인가요? 이거는 함수라는 개념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 마치 여러분 우리 마술 할 때 보면 상자 갖다 놓고서 손 딱 집어넣고 뚝 잘라가지고 막 보니까 막 손 잘려있는데 막 움직이고 막 마술 있잖아요. 사실 약간 굴하겠죠. 뭔가 장치가 있겠죠. 하지만 모르잖아.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상자에 뭐 넣었더니 막 갑자기 토끼가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 뭐예요? 미스테리어스한 거죠? 되게. 잘 모르는 거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잖아. 얼마나 개념이 단순해. 설명하려면 제일 만만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봤을지 모르겠어요. 함수로 설명하는 그림 중엔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박스인데 x를 넣었어. y가 나오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무작정 나와요? 이게 x라고 한다면 이게 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걸 우린 대상으로 해야지만 그걸 밝힐 의미가 있겠죠. 관련도 없고 이상한 걸 찾아서 뭐 할 거야. 그렇죠? 특정한 메커니즘,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들의 두 관계를 갖다가 밝혀내는 게 함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x가 y로 갈 때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을 거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f라고 합니다. 사실 함수의 영어의 이름은 펑션입니다. 펑션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니셜 f를 따서 f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그냥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매칭을 시키는 규칙. 근데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x가 y가 되는데 왜 되는지 모르니까 f라고 여기 써줍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박스예요. 모르니까. 이게 무슨 룰인지는 지각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룰인지는 그건 갖다 붙이고 발견하기 나름인 거고, 전반적으로는 x가 y로 나오더라. 근데 이것도 약간 유치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 개념이 너무 초고난도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x가 훌렁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과일을 넣었더니 비둘기가 튀어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죠. 얜 얘대로 있고 얜 얘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분명히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 F 관련성을 찾는 게 함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함수라는 것은 아까 혜성이가 말한 것처럼 관계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어떤 두 개의 값에 영향 있는 서로 두 값의 관계가 바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x가 정해질 때 y가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따라서 뭔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도 섞어서 얘기하니까 잘 들어두세요. 추상적입니다. 함수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x 값들이 y 값들로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x가 이렇게도 그림 그리기도 하고 x가 들어가서 y가 되더라라는 식의 이런 박스 모양의 좀 더 강화를 시킨 형태도 가능합니다. 함수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누가 함수다? 이 x가 y로 되게 되는 그 관계. 이게 관계가 정확한 함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함수라는 건 x, y 사이에 무슨 관계냐.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반비례 정비례라는 것도 사실 완벽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비례 정비례라는 것도 x와의 관계가 잠깐만 요것만 하고 할게요. 정비례 우리 식이 어떤 거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배웠다며. 안 들려. 다 죽었냐? 정비례의 대표적인 식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Y다. 그거 너무 쉽잖아. 이런 거 정비례 돼야 안 돼요? 이것도 x와의 관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x가 넣었더니 2배로 불어났다. 돼 안 돼요? 또는 x가 2배로 불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20배지만. 자, 이것도 x와의 관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관계 수많은 것 중에 한 종류가 되겠죠? 함수. 정비례도 함수 관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반비례 뭘까요? 예를 들어주세요. 배웠잖아. x분의 2. 그래, 1은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분명히 x가 뒤집혀서 2로 나눈 값이 나온다. 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미스터리어스한 그런 규칙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도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건 함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함수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무작정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한번 훑으면서 이게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런 원초적인 뜻부터 있구나 라고서 밟아가 주세요. 어차피 이 내용은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미리 차근차근 이렇게 잘 쌓아 올라간다면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훨씬 수월하게, 새로 배울 게 얼마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함수 관계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잠깐 또 다음에 얘기한다면 함수는 본질적으로는 관계를 말하는 게 맞지만 조금 지엽적으로 명칭을 조금 따진다면 이렇습니다. 함수의 수는 마찬가지로 어떤 값을 얘기하죠. 근데 이 함이라는 건 박스, 즉 미스테리어스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xy 중에 누가 미스테리어스한 수가 될까요? y죠. y는 함을 지나간 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x는 함 지나기 전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맛 다 돼요. 근데 y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을 통과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규칙을 통과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값이 y가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더 미스테리어스한 수예요? 왜 저 값이 되는지 모르겠는 수예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y가 함수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y가 어떻게 x가 쪼물쪼물 돼가지고 나오는지를 따져보니까 이런 관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y가 x가 어떤 식으로 쪼물쪼물 돼가지고 나오나요? 몇 차식인가요? x의 1차식으로 쪼물쪼물 돼가지고 y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정비례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명칭은 y는 x의 1차식으로 되어 나오는 함수다라고 합니다. 즉 y라는 함수는 x의 1차 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x가 1차로 이렇게 꼬물꼬물 돼가지고 나오는 값이 되기 때문에 y는 x의 1차 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요, 혹시 요거는 몇 차식인지 모르죠?
다항식에서 이런 건 무슨 식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분모의 문자가 살아남은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리식입니다. 유리수처럼. 알겠어요? 이건 x의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게 y네요. 그래 안 그래요? y는 x의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됐어요? 유리함수. 1차 함수. 알겠어요? 1차 함수 또는 다항식이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1차 함수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괜찮나요? 이거 하나하나 다 적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지식을 더 채워줄 테니까 고등학교 때 수월해질 겁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함수란 개념은 되게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게 1학기 모든 1학년, 2학년, 3학년 단원의 1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 타이틀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개념은 중학교 때부터 원래 가르치고 올라갔는데 애들이 하도 못 알아먹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려버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워낙 좀 개판이 돼버렸어요. 체계성이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대충 기억하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XY 중에 누가 함수예요? 네, 통과한 수, 모르는 수, 규칙을 통과한 수니까. 그래서 Y라는 녀석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Y는 X가 함을 통과한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형태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Y는 fx다. 무슨 말이냐? X가 F를 통과한 값이다. 내가 지금 말로 한 것도 적으세요. X가 F를 통과한 값, Y. 난 말로 했어. 그래서 Y는 fx다. 괜찮나요? X가 F를 통과한 값. 또는 X가 Y랑 짝짓는 값. 즉 Y는 X에 이런 표현은 좀 더럽지만 음식과 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었더니 쌌어. 알겠어요? 근데 어떤 똥이야? 얘가 통과한 똥이야. 됐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배울 1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1차 함수 아까 말했지만 y라는 함수가 원래 fx라고 쓰지만 이 fx는 여러 가지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 얘가 x의 1차 다항식으로 표현되기만 한다면은 이 룰에 따라서 y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y를 x의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y는 x의 무슨 함수? 1차 함수. 알겠어요? y는 x의 1차 함수라고 이름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렵나요? y라는 똥은 x라는 녀석이 1차식으로 꼬물꼬물 돼가지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건 y는 x의 몇 차 함수? 1차 함수 돼야 안 돼요? x의 1차식으로 y가 결정되는 관계.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x가 y가 될 때 내가 이 y를 fx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즉, 이것에 대한 결과라는, 즉 무엇을 먹었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형태면 이렇게 써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었어. 2를 먹었어. 그럼 그때 나오는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F를 통과했네. F2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2가 F를 통과한 값. 알겠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걸 특히 뭐라고 하냐면 얘는 2라는 원료의 함수를 통과한 값인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함수의 값. 2의 함수값은 F2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표기법이에요. 규칙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우린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2의 함수값 F2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물을게요. 이 1차 함수의 F1은 뭘 의미할까요?
1을 넣을 때 얼마가 되냐 이거죠. 그 룰은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럼 x가 3배가 돼서 1이 더해지는 게 룰이죠. 그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1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얼마예요? 4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일차 함수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이 일차 함수의 1의 함수값은 4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룰루하고 표시하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는 했지만 아직 숙달은 안 됐을 테니까 이렇게 해보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그래서 1차 함수를 들어갑니다. 가장 간단한 xy 관계식입니다. 중3 때는 뭘 배우느냐? 이 관계식이 좀 더 복잡해져서 이것보다 복잡해져서 x의 2차식으로만 돼야 이 xy 관계식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y는 x의 무슨 함수가 될까요? 맞습니다. y는 x의 2차식으로 관계가 결정되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x가 2차식이 돼서 y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괜찮나요? 3차식이면 무슨 함수? 3차 함수. 이게 3차든 4차든 무슨 식이에요? 다항식이죠? 다항식이면 y는 x의 무슨 함수? 다항함수. 알겠어요?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다 다항함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식이 무슨 식에 따라서 그 y라는 것은 x의 그 식의 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166이었나) 네, 1차 함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수는 무엇이냐?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 여기도 관계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대응은 또 뭐고 관계는 뭐야 싶을 텐데 잘 봐주세요. 자, 함수라는 건 x가 변함에 따라 y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에 대해서 y도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딱딱 값이 매칭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함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얘기를 듣는데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 음료수가 있습니다. 여기 음료수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돈 넣는 구멍입니다. 괜찮나요? 자,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를 뽑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넣은 동전이 x에 해당될까요? y에 해당될까요? x가 되겠죠? 동전이 들어갑니다. x가 들어갑니다. 그럼 y는 뭐가 되느냐? 음료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동전을 넣었어. 음료수가 안 나와. 돈 먹은 경우죠. 그러면 그거는 대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거래가 안 되죠. 왜? 소비자가 주인 어딨어? 막 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x1이라는 동전을 넣었어. 없어. 알겠어? 즉 뭔가 원인을 제공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됐어요? 근데 그게 단 한 가지 경우라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얘는 나왔어. 근데 얘 하나만 안 나왔다면 이미 그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판기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언제 또 안 나올 줄 알고. 알겠어요? 그런 경우는 함수가 안 됩니다. 함수 관계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돈 먹은 경우. 돈 먹은 경우. 조금 더 얘기한다면 x가 있지만 y가 없는 경우. 아시겠어요? 즉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 함수가 안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이때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소비자가 열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인이 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전을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너무 착하게도 음료수를 다 쏟아내요.
우당탕 쿵쾅. 그러면 이게 거래가 될까요? 옆에 숨어있던 주인 나와서 하나만 가져가 이 새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든 이런 자판기 쓸 수 있을까요? 너 해봤냐? 너 되게 웃는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냐? 사실 말이 났을까 말인데 내가 학생 때는 그거 있었어요. 우리나라 500원짜리하고 일본의 그 100엔짜리가 사이즈가 똑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1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일본 자판기 가가지고서 넣어가지고 다 뽑아오고 하니까 얼마나 이득이냐. 그쵸? 네.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일본 경찰서 끌려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물론 추방되겠죠. 근데 일본은 한번 추방되면 재입국이 안 돼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시면은 자기가 우리 일본 여행 갈까 할 때는 딴 데 갈까 잡아댄다면은 뭔가 걸린 게 있는 거예요. 전과가 있으면 재입국이 안 돼요. 근데 앞으로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전과 있으면 입국심사에서 걸려가지고서 다시 돌려보내요. 자, 아무튼 간에 이건 뭐라고요? 해자로운 경우. 우당탕 쿵쾅 다 나오는 경우. 알겠어요? 이건 뭐예요? 돈 먹은 경우. 둘 다 자판기는 못 써요. 알겠어요? 이 경우 뭐냐? 이 경우를 갖다가 이 그림처럼 나타낸다면은 X1 넣었어. 음료수가 줄줄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런 케이스도 역시 돈 먹은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쓰지? 동전 하나에 와장창. 됐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어느 경우든 믿을 만한 자판기 이런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수가 안 됩니다. 함수가 안 되는 경우. 이건 일치함수가 아니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함수라는 건 아까 혜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인데 그 대응 규칙을 발견할 필요가 있을 만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건 굳이 골아프게 식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함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들만을 우리는 계속 배울 겁니다. 과학에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꿨더니 얘가 어떻게 달라지더라. 화학은 다 그걸 찾고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식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밑줄 그친 것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x가 변하면 y도 그에 따라서 분명히 정해지는데 몇 개가 정해져야 돼요? 0개도 안 되고 하나에 여러 개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씩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대응관계, 이런 매칭되는 짝짓기 관계 아시겠어요? 이 대응되는 매칭되는 유의미한 관계가 바로 함수인데, 함수 관계인데 그 중에서 함수란 녀석은 y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y가 박스를 통과한 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함수, 박스를 통과한 수 대충 이렇게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적으셔도 좋고 지금 개념을 다져주세요. 지금 제대로 그걸 안 넣어놓으시면 우스꽝스러워도 좋은데 명확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려요. 물론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y는 함수예요.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x의 함수. 알겠어요? 그게 다항식이면 다항함수, 유리식이면 유리함수,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면 삼각함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y가 x로 표현된 함수 관계일 때 x가 f를 통과해 나온 게 y라는 이런 표시로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무얼 먹었냐? 그거에 더 입각한 표현이라고 했죠? 만약에 3을 넣었더니 2700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f 3 넣었더니 270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y가 바로 fx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걸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x가 y가 되는데 f가 통과되는 박스가 되더라. 됐죠? 자, 그럼 여기서도 근데 이 규칙을 몇 개 우리가 데이터로 조사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관계식을 갖다가 아예 찾아내는 거예요. 예측해가지고 맞는지 우리가 실험하면서 계속 맞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어때요? 1대 900, 2대 1800, 3대 2700 이 정도 간단한 룰은 우리가 식을 예상할 수 있겠죠. 몇 배가 됩니까? 900배가 돼야 안 돼요. 네, 9327, 9446 이렇게 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뭐 과학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몇 차 함수의 결과가 나왔나요? 1차 함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좋고 x랑 좀 더 딱딱 떨어지는 걸 표현하고자 x 형태가 들어가 있는 fx 형태로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함수는 펑션에서 나온 이니셜이다. f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x 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가 없다. 이게 어떤 경우예요? 자판기에 돈 먹은 경우. 됐습니까? y가 2개 이상 뭐예요? 동전 하나에 우르르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둘 다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관계는 딱 2개밖에 없죠. 정비례, 반비례. 됐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함수 관계 맞습니다. 함수 이름으로 친다면 얘는 정비례가 아니라 1차 함수. 얘는 무슨 함수? 유리함수. 적으셔도 됩니다. y는 ex는 y란 함수가 x의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1차 함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리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유리함수.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함수값. 함수값은 아까 말했죠. 어떤 x가 들어갈 때 그 똥이 뭐냐? 1의 함수값은 f1, 2의 함수값은 f2. 됐습니까? 네, 특정한 x값에 따라서 나오는 y값을 fx를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함수값이고 다 모아놓은 것은 그냥 y라는 대표가 돼서 함수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즉, 좀 표현은 더러운데 각 음식마다 나오는 똥이 함수값이고 사과의 함수값, 뭐 라면의 함수값, 알겠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부 모아놓은 건 뭐라고 해요? 함수. 즉, 똥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됐습니까? 표현은 더러운데 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잠깐 고등학교 설명한다면 함수 관계는 항상 x에서 y로만 갈까요? 먹고 싸게만 할까요? 이 대응 관계는요, 이런 대응되는 매칭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무슨 함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역질이란 말 아세요? 구역질의 여기 무슨 말일까요? 네, 거꾸로. 구는 뭘까요? 입. 입으로 거꾸로 하는 질거리예요. 알겠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건 그럼 무슨 함수일까요? 네, 역함수예요. 인버스라고 합니다. 이 표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까 이게 F였죠? 이건 뭘까요? F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하나 묻겠어요. 마이너스 1제곱은 우리 지수에서 배웠죠? 뭐예요? 역수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갑자기 사과가 입에 나오는 거죠. 됐죠? 네. 라면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아무튼 간에. 자, 함수값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원료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f-1 값은 6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7.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0도 여기다 넣는 거니까 6 곱하기 0 빼기 1이니까 마1.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 표시 방법 아시겠죠?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이게 함수에 대한 함수값. 1차 함수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x가 y가 되는 매칭 관계는 여러 가지지만 이 매칭 관계가 x의 1차식으로 규정이 될 수 있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물론 1차식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야 x가 살아남겠죠? 이게 바로 y라는 녀석은 x의 1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자, y가 x의 1차식일 때 이 함수 y는 x의 1차 함수다. 됐습니까?
여기 일차함수 모양들 보이시나요? y는 2x 일차함수 맞죠? 이것도 x의 일차 다항식이니까 y가 x의 일차함수 맞고요. 이것도 x의 일차함수 단순한 형태가 되겠죠? 다음 이건 x의 몇 차함수요? 2차함수. 이건 무슨 함수? 유리함수. 이건 처음 보죠. 이건 뭘까요? 자, 다항식에서 1차 항, 2차 항 다음에 아무 차수도 없는 항을 무슨 항이라고 하죠? 숫자만 있는 항을 무슨 항이라고 하죠? 상수항. 무슨 함수일까요? 상수함수. 이것도 상수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상수함수인데 네, y는 숫자인 경우 상수함수. 적는 사람은 적어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미리 배워도 좋겠죠. 네, 이것들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뭐냐? 나타낸다면 x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간에 이 음료수에 꽂힌 거야. a라는 값에. 다 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뭘 넣든 하나밖에 없어. 자판기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많은 식의 형태를 배웠는데 잠깐 구분 좀 하겠습니다. ax 더하기 b란 이 녀석은 다 똑같이 있는데 얘만 있으면 이건 무슨 식이냐? 등호가 없죠. 다항식입니다. 맞습니까? 참, 거짓 판단 안 됩니다. 왜? 등호나 부등호 같은 결정 서술어가 없어요. 같다, 크다, 작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 거짓 판단이 안 되는 다항식입니다. 다음으로 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식? 방정식. 맞죠? 참, 거짓 판별이 되죠. 참미 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근. 이건 뭐죠? 부등식. 이제 이게 뭐죠? 안 보인다. 이건 뭐죠? 함수식. 됐어요? 함수. 맞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1차 함수식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왜? y가 나오는 값, 즉 어떻게 똥이 생기느냐, 뭐 이걸 나타내시겠죠. 됐습니까? y가 어떻게 생기느냐. 다음, 이제 여러분이 x, y에 대해서 관계가 함수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x로 들어갈 수 있는 원료의 종류는 몇 개 안 될까요? 아니면 더럽게 많을까요? 너 이 1차 함수에서 x가 뭐 가려서 들어가겠냐? 아니면 그냥 모든 수 다 들어가겠냐? 다 넣어도 되겠죠. 왜? 관계 규칙을 설정했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의 모든 끝판왕은 지금 뭐야? 아직은 2학년이니까 유리수까지 배웠죠? 순환소수까지 바꾸니까 이제 소수 중에 순환소수까지도 유리수로 다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 수체계에서 붙인다면은 중3 되면 실수까지 배웁니다. 무리수까지 해서. 어떻든 간에 그 수들이 모조리 x에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모든 수 다 넣을 때 그 규칙에 따라 y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씩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값을 들어갈 걸 갖다가 이거 하나하나 짝진 거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전체 파악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 도수 분포표를 생각해 보세요. 조사한 거 막 몇 개 하고 하면 쭈루루 그 표만 본다면 눈 돌아가니까 나중에 도수 분포 다각형 같은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림으로 바꿔야 우리는 그 패턴 파악하는 게 훨씬 수월해서 그래요. 패턴을 파악하는 게 더 필요한데 숫자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주얼하게 나타내는 게 패턴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이미 함수부터는 들어가는 값 자체가 어마무시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값에는 우리가 특정 값을 찾을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악하는 데는 값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주얼하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픽. 알겠어요? 근데 그래프를 어디다가 그려요? 평면에다 그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그릴 때는 x값과 y값이 따로따로 적혀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머저리 같이 여기다가 x도 적고 y도 적고 그러면 구분이 되나요? 따로따로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x값은 얼마, y값은 얼마 따로따로 구분해서 눈금해서 딱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찍으려면 이 축 하나 있으면 돼요. 맞죠?
근데 얘는 다른 축에다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축에 찍으면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위한 축을 하나 더 만듭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축 하나는 몇 차원이죠? 1차원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가로 세로가 생기면서 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몇 차원이에요? 2차원. 2차원은 선이에요, 면이에요? 면이 됩니다. 면 중에서도 얘는 무슨 면이죠? 평평한 평면이 돼야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을 나타낼 때는 가로값과 세로값이 필요한 이 수많은 모는 눈금이 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평면으로 우리가 판때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녀석의 패턴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는 뭐냐? 가로, 세로, 주소값입니다. 아시겠어요? 좌표 평면. 또는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는 XY 평면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판때기에다 드디어 이제 이 녀석의 패턴을 갖다가 비주얼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라는 걸 이제 할 겁니다. 패턴 파악입니다. 패턴 파악 적으세요. 패턴을 파악해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규칙성을 오히려 더 쉽게 발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y는 ex라는 거 정비에 그래서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그리는 것도 배웠지? 처음에 점 몇 개 찍지? 1일 때 2. 그 다음에 0일 때 0 돼, 안 돼? 그럼 점 두 개 연결하면 선이 되니, 안 되니? 물론 못 믿겠으면 여기다가 뭐 넣고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 의미는 x분의 y가 2란 얘기 아니니? x값과 y값의 비율은 무조건 2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얘가 1일 때 2가 맞고 2일 때는 4가 맞을 거고 3일 때는 6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비율이 2가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선 형태가 되는 건 식으로도 예상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거 말고 1차식이면 더하기 뭐가 붙어도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그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따져봅시다. 여기만 없다면 1일 때 2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붙음으로써 새로운 y값은 기존의 이 값보다 1일 때 3이 추가되니까 3만큼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위로 3칸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묻겠습니다. 아까 2일 때 얼마냐면 4였습니다. 맞습니까? 4일 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3이 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또 0일 때도 0이 아닙니다. 0일 때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지나서 여기도 3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파란 라인을 전반적으로 모조리 3만큼 다 끄집어 올려요? 안 끄집어 올려요? 그러니 이런 그래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조리 3만큼 다 뜯어져 올라갑니다. 추가됐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럼 만약에 더하기 3이 아니고 빼기 3이면 어떻게 될까요? 3만큼 다 내려야겠죠. 얘도 3만큼 야 지하실로 가. 내려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안 내려가요? 그럼 우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얘까지는 정비례 관계지만 얘가 꼬리가 붙으면서 B가 플러스면 위로 올라오고 반지하 월세에서 이제 로얄층으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망해서 지하실로 가야겠죠. 이해가 되나요? 층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B가 플러스면 위로 올라가고 B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 비스듬한 형태의 이 기울기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똑같이 그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비스듬한 이 기울기 정도는 안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직선은 서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건 우리 두 직선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평행. 따라서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보면 이 그래프로부터 B가 붙은 녀석은 B만큼 Y축 방향, 위아래 방향, 세로 방향
평행이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B가 양수면 사업이 잘 돼서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B가 음수면 망해서 내려갑니다. 됐습니까? 원래에서 내려가고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는 원래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몇 개 해놨습니다. x 더하기 2. 기존 y는 x라는 이 그래프에서 이만큼 올랐어, 안 올랐어? 그다음 여기는 2x라는 그래프로부터 4만큼 지하실로 갔죠. 됐습니까? 빚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한 것들, 지금 수많은 함수 관계가 등장하는데, 자, 잠깐 같이 해볼게요. 나랑 같이 해요. 자, 동생이 X살인데 3살이 많은 준혁의 나이가 Y살이래요. 그러면 Y라는 녀석은 X보다 3이 크다.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자, 이건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X가 들어갔는데 Y가 안 나올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있어요? 없어요? 돈 모은 경우 없죠? 그 다음 X가 하나 들어갔는데 Y가 2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X가 하나 정해지면 무조건 더하기 3만 돼서 값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와당탕 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 함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넓이가 60인데 가로가 Y야, X야. 그럼 세로가 얼마냐?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요? XY가 60이 되나요? 안 되나요? Y는 X분의 60이라는 반비례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유리함수. 자, 묻겠습니다. 여기 X가 정해지는데 Y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올 수 없죠. X가 뭐든 물론 0은 할 필요 없겠죠. 0은 아예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X가 들어가기만 하면 60을 그 X로 나눈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오기도 하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돈 먹지도 않고 안 나오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 우당탕 여러 개 나올 수도 없겠죠.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연수 X의 약수. 꼭 수식만이 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라는 거는 수식이 아니라도 됩니다. 규칙만 두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자, 1의 약수가 얼마예요? 1이죠. 2의 약수는 뭐 있어요? 1과 2. 3의 약수 1과 3. 4의 약수 1, 2, 4. 5의 약수 1과 5. 돼야 안 돼요? 자, 보면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 보세요. 2라는 동전 넣었더니만 1도 되고 2도 돼 안 돼? 2를 넣었더니 1, 2로 다 가 안 가? 이거 안 되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음 함수값 보겠습니다. 1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8. 이건요? 4분의 1, 4분의 1 넣는 거죠? 4분의 1 먹을 때 나오는 똥이죠? 얼마? 돼 안 돼요? 2분의 1이면 8 곱하기, 4분의 1이면 8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됐습니까? 뭐 나머지는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함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얼마일까요? x에다 얼마 넣는 거예요? 이렇게 룰이 돼 있어요.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냐 묻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요? 이건 뭐예요? 1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거 아닌가요?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 30 돼야 안 돼요? 투 30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됐죠? 네, 이 계산하는 거야 뭐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다음 1차 함수인 거 동그라미 아닌 거 x. 자, 1번 몇 차 함수? 이건 1차 함수. 이거는 상수 함수. 맞죠? 1차 안 됩니다. 얘는요? 1차 함수. 됐습니까? 그래서 1차 함수인 건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없겠죠? 얘는 2차라서 안 되고 얘는 상수라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지금 함수 나간 거는 개념부터 설명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몇 개 했습니다. 자, 요것도 해볼게요. 자, 이 함수는 이 원형 그래프를 가지고서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걸까요?
이거 없으면 원래 함수고요. 6분의 1 뺐죠? 그럼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간 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적습니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부호로 위아래를 비하시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자, 그림 그리는 거 쉽겠죠? 플러스이니까 위야 아래야? 위로 두 칸. 됐습니까? 그래서 위로 두 칸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요? 아래로 두 칸이니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끝입니다. 7번 역시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x가 이건데 얘는 더하기 3이니까 위로 3칸. 얘는 빼기 3이니까 아래로 3칸. 됐습니까? 평행이동. 됐습니까?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 자, 뭐 딱히 더 시킬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 그냥 연습하는 거고 지금 처음이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연습시키는 거니까 177까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RPM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112까지 했나요? 이젠 줘도 되겠죠? 이젠 뭐라고 하지 마. 나 줄게. 줘도 되겠지? 표정이 왜 그래? 알았어. 줘도 되겠니? 이제 혜성이도 여기까지 해봤어요, 혹시? 오늘은 아마 문제가 좀 풀만하게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은 117까지 일단 해보시고 정말 어렵다면 최소 116까지는 무조건 하세요. 알겠어요? 권장 117입니다. 혜성이는 무조건 117까지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